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발언에 힘입어 비트코인이 공격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1억 원에 도달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어 3억 등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알트코인들은 몰락하기도 했고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가 예전처럼 금이나 주식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가 아니라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은 정말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상승한다면 다른 투자 자산들보다 정말 가치 있는 투자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산 가격 변동은 자산의 자체 가치 상승인 내재 가치 상승과 외부 요인인 수요 공급 발 상승으로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우선 내재 가치 상승 요인으로 스스로 희소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외부적 요인은 ETF, 인플레이션 해지, 대형 투자자 유출입이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해왔는데요. 왜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이 오를까요? 화폐나 자산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기본 성질은 수요와 공급이죠. 비트코인 상승의 핵심은 이 공급량을 점점 줄여 0에 수렴하도록 만들어 다이아몬드처럼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맞춰져 있어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희소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깝게는 2024년 4월에 있었던 반감기 때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했죠.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일으켜줬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감기 일정을 살펴보면 2028년 4월, 2032년 4월 이런 식으로 4년마다 예정인데요. 이 패턴은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이 2100만 개에 도달할 때까지 이어지는데, 반감기 결과로 채굴 보상은 아주 소량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최종 반감기는 약 2140년경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2100만 개의 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비트코인은 생성되지 않고 채굴자들은 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대신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반감기부터 현재까지의 패턴을 보면 과거보다 반감기 시점의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상승 속도가 느려질 경우 금이나 주식 같은 시장 자산의 상승 속도보다 느려지게 되면 비트코인이 투자 가치를 상실하고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 넘어가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있어요. 최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관련 ETF가 미국의 금융위원회 격인 세크의 승인으로 상장되고 있는데요. 이들 ETF는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를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사실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ETF로 상장되면 펀드 같은 대형 기관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고, 한마디로 글로벌 자금들의 진입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과거의 BT, B2 같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상장되어 있었지만 선물의 경우 공매도처럼 양방향 거래 상품이다 보니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끼쳤는데요. 현물 ETF의 경우에는 매수 중심의 상품이다 보니 이전보다 상승에 도움되는 ETF라고 평가되고, 비트코인 ETF의 하루 거래량은 테슬라 같은 대형 종목 이상의 거래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암호화폐 ETF는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거래 금지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상승 요인으로 주목받는 것이 인플레이션 해지인데요. 비트코인의 근본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최근 ETF 상장 이후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이 급부상했습니다. 옛날에 시장이 위험하면 금을 보유했던 것처럼 기관들이 통화 정책이 변화하면 비트코인 ETF를 대체 투자로 사거나 파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 기준 금리 인하를 시행했고 내년도까지 1%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죠.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수익으로 움직이는 채권 투자보다 위험 자산으로 유입이 높아지면서 자산 상승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골드처럼 현금 가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성질이 있고 ETF로도 상장되어 있어 과거보다 기관들에게 투자 대안으로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업이나 국가 단위의 대형 투자자들의 유출입을 가격 변동의 변수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는 2021년 초 비트코인에 투자해 2024년 기준 11,50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일시 도입했다가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에 일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국가 단위 매수자로는 엘살바도르를 들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비트코인 매수 후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았으나 이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현재까지 24%에 달하는 이익을 보았고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하여 현재도 5,8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도입은 기존 통화 시스템의 불안정한 신흥국에서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를 일으켜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 몇 년간의 암호화폐 시장 흥망성쇠로 실제 생존 가능한 암호화폐는 소수 몇 개로 일축되고 있죠. 과연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자산들보다 상승 속도가 떨어지면서 가치를 상실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미국 투자 하우스 블랙퀀트 에쿼티였습니다.